안녕하세요, 점사부입니다. 오늘은 마포 홍대 입구역 근처에 외도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요, 전체적인 건물이 다 외도민이 아니라 부분만 외도민으로 구성한 현장인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투자 비용이랑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낱낱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의 위치와 상권 어떻게 될까요? 저희 해당 건물은요, 홍대 입구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연남동 메인 상권에 속하고 작년 상반기 기준은 홍대를 방문한 외국인 수는 350만 명. 서울에서 제일 많이 찾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심에 저희 연남동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건물의 정보도 알려주세요. 대지 면적은 71.3평, 건축 면적은 31.63평, 연면적은 147.17평, 지하 1개층에서 지상 3개층 건물이었었고요. 건폐율은 44.36%, 용적률은 153.02%였었던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된 후에는 건축 면적은 37.86평, 건폐율이 남아있어서 건축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179.4평으로 거의 저는 30평 넘게 중축이 이루어졌고요. 지하 1개층에서 지상 5개층으로 2개층 중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건폐율은 53.1%, 용적률은 198.81%, 용적률을 다 찾았습니다. 오늘 이 건물이요, 외도민 투자에 적합했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외국인을 숙박업으로 받을 수 있으려면 크게 두 가지를 고민을 해요. 큰 틀에서는 이제 호스텔, 하나는 저는 외국인 도시민박. 큰 차이가 뭐냐면 호스텔은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케이스인데, 호스텔이 큰 틀에서는 저는 근생애, 건축적으로는 약간 근생애 영역입니다. 주차 대수도 근생애 영역에 속하고 건물의 컨디션도 저는 근생애 영역에 속하는데, 외국인 도시민박은 일명 외도민은 네. 주택의 영역입니다. 대장상 주택으로 돼 있어야, 그리고 주소지가 등록이 돼 있어야 외도민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건물을 통째로 운영해야 되는 호스텔보다 외도민이 투자 비용도 좀 적은 편이고 영업 허가도 조금 쉬운 편이죠. 요즘에 건물주님들이 건물을 주택으로 보유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기예요. 주택 수가 늘어나면 세금 부담도 많고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도 많이 받고요. 네. 근데 이 건물은 건물주님께서 저층부는 F&B가 잘 나갈 것 같다라는 확신, 근데 상층부가 못 나갈 수도 있겠다는 어떤 걱정 속에서 주택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용도 변경을 주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층부는 근생, 상층부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놨는데, 해놓자마자 바로 외도민을 운영하시겠다는 사업자께서 계약을 해서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또 내부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좀 건물 근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3층인데요. 일단 이 건물 자체가 기존에는 용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반지하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주택이었어요. 지금은 1층, 2층까지는 근생, 3층, 4층, 5층 주택. 주택으로 해놓으니 외국인 도시민박을 운영하겠다는 세입자가 계약이 돼서 지금 보시다시피 기본적인 공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마무리는 아닙니다. 근데 벌써부터 되게 예쁜데 지금 이 공간도 한번 공사 포인트들 쭉 알려주세요. 룸이 하나, 두 개, 그리고 저쪽에 또 하나, 두 개 해서 룸이 4개가 있는 거고요. 네. 외도민은 주택에서 하숙 개념으로 외국인 손님을 받는 홈스테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식탁, 주방, 세탁기, 이렇게 가정집처럼, 네. 이렇게 소파,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처럼 이렇게 꾸며진 거예요. 그래서 거실과 방,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방 안에 침대를 1층 침대, 2층 침대 이제 구성에 맞춰서 숙박업으로 수익률을 올리는 구조인 거죠. 네. 그러면 위층도 혹시 구조가 똑같다고 보면 될까요? 외도민의 되게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네. 외도민은 현관당이에요. 세대수당이에요. 한 개층이 한 세대, 한 개의 사업자가 날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메인 출입구죠. 집안에 치면 현관입니다, 저게. 네. 현관이 하나당 사업자가 하나, 그리고 소유주도 한 명씩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3층은 저희가 공간이 좀 넓어서 주택 한 채로 했고, 4층, 5층은 공간이 좀 작아요. 네. 그래서 4층, 5층에 내부 계단을 만들어서 3층짜리 건물에 2층짜리 주택이 하나 좀 얹어진 듯한, 네. 테라스와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이 얹어진 듯한 컨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택수가 3개가 되고 3명의 사업자가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을 4층, 5층은 내부 계단을 뚫어서 2채의 주택, 그리고 2명의 사업자, 이런 식으로 좀 최소한으로 운영을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조율을 한 거죠. 이번에는 4층, 5층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4층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부 계단이 이건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은 5층으로 통하게 되고 2층짜리 단독주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4층은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밑에 층과 좀 마찬가지로요. 공용 공간, 그리고 방을 좀 쪼갰어요. 그러니까 방이 조금 많을수록 수익률이 좀 극대화되니까 방을 일반 주택보다는 좀 더 많이
조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층은 면적이 좀 넓어요. 방이 4개가 나왔고 여기는 면적이 좀 좁은 대신에 층수가 나눠져 있으니까 2개 층 합쳐서 방이 4개가 네. 조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계단 통해서 한번 5층으로도 올라가 볼게요. 아까 3층 같은 경우에는 공용 공간이 3층에 다 있었다면 네. 지금 4, 5층은 5층이 공용 공간으로 분리가 된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아요. 4층은 침실 중심으로 네. 배치가 됐고요. 여기 5층은 공용 공간 중심으로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5층은 더 좋은 게 네. 테라스가 좀 군데군데 좀 많이 있는데 이 건물이 사실 이제 2개 층이나 중축이 되다 보니까 주변 건물들보다 월등히 높아요. 도심 야경, 전경 이런 거를 충분히 이제 보시고 즐기시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그 전체 리모델링 공사는 뭐 6에서 8개월 정도가 저는 일반적인 선인데 이 외도민만 따로 하다 보면은 사용 승인을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인테리어 공사는 채 한 달이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이 건물 자체가 부분만 외도민으로 지금 진행을 한 컨셉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부분만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 세대당 한 사업자가 나오니까 이 건물을 전체를 할 수 없었던 거죠. 5층짜리 건물인데 지하까지 치면 6개 층 건물인데 6개의 주택으로 이거를 운영하기에는 주택수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소유자분께. 3, 4, 5층이지만 4, 5층은 하나로 묶었고 내부 계단실을 통해서 그리고 3층은 별도로 해서 3, 4, 5층이 주택 보유수에 적합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네. 빌딩 전체적인 투자로 보자면은 그것도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상층부는 보통 이런 F&B 상권에서 상층부는 잘 맞춰지기가 어렵습니다. 상층부는 임대 맞추기가 쉽지 않은 F&B 골목이니 상층부는 거주로 하자. 일반 F&B에서 조금 들어오기 망설이는 상층부를 외국인들이 숙소로 쓰고 계시니 밑에 층으로 내려가면은 또 그만한 F&B들이 또 저희 건물에도 있고 요 주변에 질비하게 또 있잖아요. 취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 이 숙박업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파고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건물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시자마자 숙박업 세입자가 바로 계약이 돼서 들어오신 케이스인 거죠. 공실에 대한 좀 해결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컨셉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층부가 이렇게 초반에 잘 맞춰지니까 은행이자가 부담이 없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저층부 F&B도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급하게 막 무조건 저렴하게 맞출 필요가 없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예상 수익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침실이 8개인데 한 침실당 최소 지금 기준으로 못해도 10만 원은 받고 있어요. 근데 저희 건물은 엘리베이터도 있고 입지도 좋고 또 새 건물이라서 10만 원 이상을 받을 걸로 보는데 네. 그냥 최소 못해도 10만 원만 받아도 방 하나당 한 달에 300만 원의 매출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에 이런 좀 깨끗하게 이렇게 지어진 숙박업이 공실률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들 오는 특징이 뭐예요? 일반 모텔을 운영하시게 되면 주말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평일에는 잘 공실률이 높고 근데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숙박업은 평일, 주말이 거의 구분 없이 되게 잘 됩니다. 백실당 300만 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이게 8개니까 2,400만 원의 매출이 나오면 그중에 7, 80%는 거의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를 일반 임대로 했다면 당연히 좀 그 운영이라든지 수익에도 차이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무조건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호스텔이 허가가 날 수 있는 조건을 애초에 건축할 때부터 만들어 놨잖아요. 사용 승인에 나기 전에도 계약이 돼서 들어오셨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근생으로 임대를 마쳤다라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근데 맞춰지지 않는 것과 그러니까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맞춰지는 것과 맞춰지지 않는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홍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리모델링 완공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외도민이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수익성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말씀들 해주셨으니까요. 혹시라도 또 외도민 사업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잠사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